가을이라는 계절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 마음이 먼저 선선해지고 하루를 돌아보는 고요한 시선이 우리 안에 찾아오죠. 옷장 속 깊이 넣어둔 스웨터를 꺼내 입듯 우리 마음도 지난 기억들을 꺼내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잊고 있던 감정과 마주하게 되고 어느새 하루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실수도 오늘의 웃음도 다른 색깔로 번져가면서 조금 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렇게 가을의 바람처럼 은근하고 따뜻한 노래들이 여러분의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유미의 뮤지컬 세포들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헤드윅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Tear Me Down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영화 헤드윅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헤드윅과 앵그리 인치가 부른 Tear Me Down 들었습니다. 2005년이 100일도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시간이 빠른데 앞으로는 계속 빠르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날 고백하면 100일이 크리스마스다. 이날 고백하면 100일이 뭐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주에 그런 날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날 고백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고백하면 100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한번 노려볼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운 좋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런 고백에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렇게까지 자기적으로 고백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르실 수 있죠. 크리스마스에 100일인 것도 사실 좀 낭만적인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실지 궁금하기도 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날이 서늘해지고 가을이 찾아오다 보니까 참 저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좀 외롭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 탄다라는 말은 왜 생겼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떨어지는 낙엽잎을 보면서 생명력을 다해가는 게 약간 쓸쓸함과 허무함을 주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 또 겨울이 오면 1년이 끝나게 되는데 겨울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겨울을 맞을 채비를 하는 계절이잖아요, 가을이.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금방 해가 바뀌게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조금은 조바심을 느끼고 쓸쓸해하고 허무해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계절인가 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헤드윅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뮤지컬에서는 헤드윅이 모피를 입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을 생각을 해봤는데 왜인지 모르게 헤드윅은 지금같이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오늘은 오전이랑 밤에는 진짜 선선하다. 선선하다 못해 조금 춥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쓸쓸한 그 감성도 잘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소재가 소재이다 보니까 방송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 저희 방송이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순화를 해서 표현을 하겠지만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영화를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뮤지컬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연출진이 그냥 본인이 주연을 하면서 영화를 만든 거라서 영화도 뮤지컬 못지않게 너무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뮤지컬을 못 보신 분들은 영화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영화를 한번 꼭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소개를 해봐야겠죠? 2001년 존 카메론 미첼 감독 주연으로 영화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츠학 역에는 미람 쇼어, 토미 역에 마이클 피트가 출연을 했고요. 미국 개봉 당시에는 평론가 관객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흥행 성적은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조금은 좀 호불호를 탈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마니아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흥행 성적이 좋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 600만 달러 예산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수익은 그에 못 미치는 360만 달러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외로 또 2002년 8월 9일에 개봉을 했는데 정말 달랑 4개 상영관에서 개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5,300명 관객을 기록을 하면서 꽤 선전을 했습니다. 2017년 6월 28일에 재개봉했고요. 전국 90개 상영관에서 개봉을 해서 9일 만에 전국 25,000여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지금 두고 보면 4개 상영관이었는데 25,000명을 넘었다고 하는 거 보면 꽤 2002년에 정말 선전을 했구나. 이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관객들이 보는 그 영화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간단하게 플롯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헤드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나서 그 뒤에 또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성전환에 실패한 트랜스젠더 로커 헤드윅과 밴드메이트들을 주인공으로 한 콘서트 형식의 뮤지컬입니다. 헤드윅과 헤드윅의 밴드인 앵그리 인치가 공연을 벌이면서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헤드윅은 정말 특별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독에서 태어나서 자유를 갈망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만 실패하게 되고 여자도 남자도 아닌 상태로 미군 장교와 결혼 후에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락스타 토미 노시스와의 스캔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록스타 토미의 공연을 쫓아 변두리 바를 전전하면서요. 거의 미행 투어를 펼치는데요. 헤드윅과 앵그리인치 밴드, 과거 토미와 애틋한 사랑을 나눴던 그녀는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음악마저 토미에게 뺏기게 됩니다. 불행했던 유년 시절부터 실패한 사랑까지 이 헤드윅의 기구한 삶과 잃어버린 반쪽을 위해서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헤드윅이 어떻게 변할지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의 기본적인 플롯은 뮤지컬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점을 몇 개 좀 짚어보면 배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뮤지컬 헤드윅은 토미의 공연장 옆에 리버뷰 호텔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점에 비해서 영화 헤드윅은 그 무대가 계속 바뀝니다. 이는 한정된 장소로 인해서 이야기로서만 배경 시점이 표현되는 뮤지컬의 한계죠. 사실 뮤지컬에서는 그렇게까지 세트를 계속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영화의 특성상 토미에게 집착하는 헤드윅의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또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미행 투어를 펼쳤다고 했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계속 장소를 바꿔가면서 따라다니면 집착하는 모습으로 보였겠죠. 톰이라는 인물의 실종 등장 유무도 좀 다른데 뮤지컬 헤드윅의 경우에는 헤드윅이 청중에 이야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톰이라는 인물을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헤드윅이 곧 톰이를 연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영화 헤드윅에선 톰이를 개별된 인물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또 이걸 생각해보면 뮤지컬은 거의 1인극에 가까워요. 근데 영화의 흐름상 헤드윅이 톰이를 동시에 맡을 경우에는 그건 좀 그렇죠. 네. 이츠학의 입장과 성별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뮤지컬에서는 헤드윅이 자신의 입으로 크로아티아의 드래퀸인 남편 이츠학이라면서 남자라고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데, 영화의 경우에는 그 설명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만 일단 본래 설정이 여장 남자를 생각해보면 영화의 이츠학 또 정황상 남자이기는 합니다. 다만 확실히 말하면 영화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짚어서 말해주지 않는다. 근데 또 DVD에는 헤드윅이 이츠학을 처음 만났을 때의 정황이 삭제 장면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뮤지컬의 이츠학은 침체되어 있고요. 구석에 찌그러져서 간간히 노래하고 코러스나 헤드윅의 시중을 들 뿐인데 영화의 이츠학은 조금 더 활발하게 그려지고요. 헤드윅에게 화내고 반발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마 뮤지컬 상의 시점은 영화의 가장 후반부로 이츠학이 헤드윅에게 학을 떼며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시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다음 곡 이제 들어봐야겠죠? 다음 곡은 헤드윅과 앵그리인치 밴드가 부른 Origin of Love 듣겠습니다. Origin of Love 들었습니다. 장면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 처음 헤드윅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런 서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헤드윅을 한 2017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한 5번, 6번 정도를 본 것 같은데 이해가 된 게 거의 최근이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게 좋다, 그게 좋고 재밌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해를 거듭하고 나이가 들고 조금 다른 배우들의 해석들을 보면서 그게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그제서야 좀 그 헤드윅의 내면과 감정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헤드윅을 보시고 나서 도저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이거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혀 재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면 꾸준히 한번 계속 이해가 될 때까지 시도해 보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Origin of Love를 들으면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세 개의 성별인 해의 아이, 땅의 아이, 달의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각각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등을 맞대고 붙은 것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동시에 둘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라는 걸 표현을 합니다. 또한 사랑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다른 어려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에 신들의 두려움을 사서 제우스에 의해서 등을 가로질러 둘로 나뉘었고 서로를 알아볼 수 없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Origin of Love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서로의 원래 짝을 찾기 시작한 것이 사랑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기발하다.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낸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드윅은 이 노래 자체에 자신을 투영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이 헤드윅이 여태껏 했던 모든 여정은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반쪽을 찾기 위한 것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악착같이 온전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걸 보면 되게 연약하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부서질 것 같은 헤드윅이지만 오히려 이런 면에서 단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어쩌면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애정결핍의 해소 혹은 산전수전을 겪으며 지친 심신을 다른 반쪽을 통해서 찾는 것으로 이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 헤드윅이라는 작품 어떻게 시작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왔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우연히 나란히 앉은 존 카메론 미첼, 대본을 쓰고 헤드윅 역할을 맡은 분이죠. 그리고 스티븐 트레스크, 음악 감독이 이야기 도중에 떠오른 헤드윅이라는 아이디어를 무대에 올리기로 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결정이 돼서 탄생이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극장에서 진행되는 뮤지컬 공연의 형식이 아니라요. 뉴욕의 드랙나이트, 드래킨들이 올라서 립싱크를 하면서 공연하는 거기에서 스퀴즈박스라는 조촐한 무대에서 두서없이 공연하는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나중에는 리버뷰 호텔의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인 제인 스트리트 극장에서 제대로 된 뮤지컬을 올리게 됩니다. 사실 그마저도 초기에는 표가 잘 안 팔렸다고 해요. 하지만 펑크락부터 발라드, 포크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노래와 금발만을 고집하는 펑키하고 화려한 괴짜 젠더 퀴어 헤드윅의 매력 때문에 결국 뮤지컬 헤드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역대 헤드윅 중엔 렌트 오리지널 팀의 마크 역을 맡았던 안소니 랩도 있죠. 저희 그러면 이 기운을 받아서 다음 곡을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곡은 헤드윅과 앵그리인치 밴드가 부른 슈가 데디 듣겠습니다. Blackstrap molasses, you're my orange blossom, honey bear. Bring me Versace blue jeans, black designer underwear. We'll dress up like the disco dancing jet set in Milan and Rome. In the Lillian Burden catalog. So you think only a woman can truly love a man? Well, you buy me the dress, I'll be more woman than a man like you can stand. I'll be your Venus on a chocolate clam trail rising on the sea of marshmallow foam. If you've got some sugar for me, sugar daddy, bring it home. It's our tradition to control, like Eric Honecker and Helmut Kohl. Remember him? From the Ukraine to the Rhone. Sweet on me, but I'll ask. Lord, I'm coming home, yeah. Come on, sugar daddy, bring me home. 마이 FM 91.3.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뮤직 안테나입니다. 무뎌진 감성을 일깨우는 시간, 뮤직 안테나. 음악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헤드윅과 앵그리인치 밴드의 슈가 데디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구미베어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슈가 데디, 헤드윅이 그 동독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결혼을 했던 남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남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 넘버가 바로 슈가 데디라는 넘버였습니다. 이 넘버에서 그 가장 유명한 헤드윅의 카워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카워시 장면이 뭐냐면 뮤지컬에서도 정말 그 보면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뮤지컬에서는 헤드윅이 무대에서 내려와서요. 거의 1열 정도에 있는 관객의 자리 위로 올라가서 약간 그 손잡이에 발을 대고 올라가서 거기서 약간 조금의 섹슈얼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깔려있는 관객은 굉장히 난감하고 굉장히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도 헤드윅의 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헤드윅은 등장도 그냥 무대에서 나오지 않고요. 관객석 뒤쪽에서 문을 열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또 MTV 촬영하듯이 카메라로 막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오는데 중간에 헤드윅이 오다가 관객석에서 그냥 들어눕기도 해요. 그 위로. 그런 약간 관객 참여형 공연이다 보니까 되게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카오씨가 나오는 장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면 이 인물들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봐야 우리가 또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헤드윅 로벤슨, 본명은 한셀 슈미트입니다. 로벤슨은 루터의 성, 헤드윅이라는 이름은 이민할 적에 어머니에게 받은 이름이고요. 동베를린에서 살았으나 성전환 수술을 위해서 6인치에서 5인치를 잘라낸 후에 그곳이 아물어버리는 바람에 여자도 남자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토미와 같이 활동을 했지만 토미가 떠난 후에 앵글인치라는 밴드를 결성을 해서 토미의 뒤를 쫓기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헤드윅이 토미를 쫓는 이유는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토미가 헤드윅의 노래로 성공을 했거든요. 그를 운명의 반쪽이라고 여겼는데 떠나버린 그를 향한 증오 때문이기도 합니다. 파격적이고 원색적인 색의 옷을 자주 입고요. 헤드윅의 트레이드마크인 양옆으로 노럽한 장발의 금발 가발이 있습니다. 도도하고 거만하고 날카롭고 거친 성격인데요. 운명의 반쪽을 찾는 것이 목표고 그 과정에서 루터, 토미, 이츠학 등에게 상처 입기를 거듭하다가 폭주를 하지만 그 끝에는 토미가 부르는 Wicked Little Town에 담긴 어리고 철없던 자신에 대한 사죄, 이제 스스로의 길을 찾아 떠나라는 격려와 다독임을 마주한 후에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집착을 놓게 됩니다. 이게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츠학,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불분명한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헤드윅의 현 남편이고요. 원래는 크로아티아의 유대인계 드레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츠학이 투어 중이던 헤드윅을 따라서 미국으로 떠나왔고요. 그 후로 여장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드레킨에 대한 열망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뮤지컬에서는 설명이 돼요. 뮤지컬에서는 헤드윅이 이츠학한테 너 여장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한 너무 일방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 우발 행동이 강한 헤드윅에게 진절머리가 제대로 나 있습니다. 세컨 보컬로 주로 나레이션 혹은 코러스를 맡고요. 주역인 노래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크로아티아 투어 시절에 이츠학의 공연에 사람들이 너무 열광해서 심통이 나 그대로 가버린 걸 보면 또 이유를 짐작할 수도 있겠죠. 렌트라는 뮤지컬의 드래킨 역할을 따냈지만 이민국자 신분인 그에게 중요한 여건을 헤드윅이 갈갈이 찢어버린 후로 패닉 상태에 젖어서 이젠 다 포기한 눈을 하고 있습니다. 끝에 헤드윅은 그에 대한 속박을 풀어주고요. 여성적인 목소리와 헤드윅에게 끌어안겨서 자고 있었던 덕분에 이츠학의 성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분분해하는데 여성 배우인 미리엄 슈어 때문에 더욱 의혹을 주고 있지만 일단 뮤지컬 극중 이츠학은 명실상부 남자입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에서도 좀 설명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사람들의 손을 타고 넘실넘실 넘어가는 장면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또 보여주는데 단지 그 장면만으로는 여자라고 또 판단하긴 어렵고 좀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즉 기본적인 뮤지컬 설정을 생각해 본다면 영화의 이츠학도 정황상 남자입니다. 영화의 오리지널 설정이 따로 공개되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토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윅 엄마 그리고 루터 등 헤드윅의 인생 이야기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토미가 헤드윅 역의 배우가 연기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헤드윅이 퇴장하고 토미만 무대에 등장하기도 하고 사실 뮤지컬에서는 헤드윅 토미가 1인 2역으로 나왔지만 영화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토미 노시스로 활동 중인 락 가수고요. 본명은 토미 스펙입니다. 뮤지컬에서는 장남이라고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차남이라고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헤드윅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좀 너드 중에 너드 같은 느낌이었는데 헤드윅은 일단 이 토미 자체를 굉장히 섹시하게 여겼고 음악적인 기술이 하나도 없어서 헤드윅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키웠는데 호랑이 새끼를 키웠죠. 헤드윅을 떠나보내고 헤드윅이 지어준 토미 노시스라는 이름으로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스스로도 헤드윅을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들이 참 뭐랄까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루터 로빈슨, 동베를린에 파견되었던 미군이고요. 한셀의 슈가데디가 되었다가 그를 미국으로 데려가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때 루터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한셀은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되는데 미국으로 온 후에 헤드윅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헤드윅은 그래서 트레일러 생활을 전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다음 곡 들어봐야겠죠? 다음 곡은 헤드윅과 앵그리인치 밴드가 부른 앵그리인치 듣겠습니다. 헤드윅과 앵그리인치 밴드가 부른 앵그리인치 들었습니다. 밴드 이름도 여기서 나온 걸 보면 이 곡이 헤드윅의 정체성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루터와 한셀은 결혼을 약속하고 어머니에게 루터를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루터가 이제 헤드윅에게 결혼 반지와 미국 시민권 신청서 그리고 볼품없는 가발을 선물을 하고요. 한셀은 그 가발을 쓰면서 어떠냐고 물어보지만 어머니는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여권에 카메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선 한셀에게 자신의 이름인 헤드윅으로 살라고 하고요. 여권 사진을 오려 붙이려고 했지만 헤드윅이 된 한셀은 동베를린에서 결혼해야 했기 때문에 신체 검사가 필수였고 자신이 남자인 게 들킬 것은 시간 문제였죠. 이때 루터는 자유에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어머니도 동의를 하면서 신체의 한 부분만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게 불법적인 수술이었기 때문에 헤드윅이 여자도 남자도 아닌 1인치짜리의 정체불명의 살덩이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뮤지컬 장면에서는 이거를 약간 그 트레일러 위에 올라가서 포크레인 밑에 누워서 그렇게 부르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이 표현을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헤드윅의 그런 감정 표현 울부짖음 그리고 이 화남 뭐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잘 느껴지는 곡이라서 헤드윅의 정말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4년 4월에 헤드윅이 처음으로 브로드웨이 공연에 올랐대요. 너무 신기하죠? 더 빨리 올랐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헤드윅이 작은 소극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랬다가 점점 커져서 충무아트센터까지 갔는데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헤드윅은 작은 곳에서 봐야 또 재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빠르게 또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곡은 헤드윅과 앵그리인치 밴드가 부른 위그 인 어 박스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떠나고 부르는 노래인데 앞에 앵그리인치랑은 조금 또 다른 분위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그 인 어 박스 듣고 저희는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윅과 앵그리인치 밴드의 위그 인 어 박스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루터와 미국으로 온 헤드윅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루터에게 바람을 맞게 됩니다. 결국 자신 혼자만 트레일러 하우스에 남게 되는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자유를 찾고자 해서 불법 성전환 수술까지 감행을 하면서 겨우겨우 미국으로 왔더니 몇 년도 채 되지 않아서 고향에 자유가 찾아온 거죠. 헤드윅이 감내한 것들이 헛수고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깊은 절망에 빠진 헤드윅은 자신의 가발과 음악으로 그 슬픔을 이겨냅니다. 이런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영화 헤드윅의 뮤지컬과 정말 비슷한 게, 이 위그 인 어 박스 노래를 부를 때는 관객 참여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에서도 무대에 그 가사가 나오면서 가사 위로 헤드윅 가발이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정확히 어디를 불러야 한다를 짚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영화상에서도 그대로 표현을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정말 영화를 그대로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평점을 봤을 때 거의 9점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든 영화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토미의 신곡이 또 헤드윅의 곡이고 토미의 행사장에 들어가는 것도 가드가 막은 상황입니다. 영화에서. 결국 헤드윅은 상심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츠학은 헤드윅의 그런 신경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학을 떼거든요. 렌트 오디션 전단지가 붙어있는 걸 보고 쓱 챙기는 이츠학이 그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타이어가 잔뜩 쌓여있는 공터에서 토미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주는 헤드윅이 또 그려집니다. 마지막 곡은 그래서 그 헤드윅이 토미의 집에서 보모로 일을 할 때 토미에게 공연을 보러 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공연이 펼쳐지는 곳은 근사하진 않고요. 그냥 동네 식당 같은 느낌? 바라고도 봐줄 수 없는 그런, 그냥 약간 뭐랄까요. 쌀국수집에서 공연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뮤지컬에서는 그래도 생각할 때 어둡고 꽤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은 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는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그려져가지고 조금 더 헤드윅에 이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헤드윅이 이제 공연을 보러 온 토미에게 자신의 화장이 묻은 수건을 던져주는데 팬 서비스 한 거죠. 이게 뮤지컬에서는 굿즈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곡, 그래서 무슨 곡이냐? Wicked Little Town, 헤드윅 버전으로 들을 텐데, 이게 다음 주에는 그 토미의 사죄 버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곡을 정말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드윅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게, 브로드웨이에서 헤드윅이 막을 내린 이후에 2016년 전미 투어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투어에서 브로드웨이에서 이츠학 역을 맡았던 레나 홀이 역대 최초로 여성으로서 헤드윅을 연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작품의 엔딩이나 음역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남자 배우들만 맡아왔던 역인데 처음으로 여성이 맡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뮤지컬계에서도 좀 유행처럼 번지는 게 젠더프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반가운 것 같아요. 가끔 젠더프리가 보고 싶은 그런 극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자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극들이 있는데, 여자 헤드윅은 또 어떨지 궁금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가사가 바뀌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을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들으신 곡이, 그리고 이 헤드윅 작품이 가을과 왜 잘 어울린다고 했는지 공감을 하실지 또 궁금한데, 저는 오늘 정말 작품 잘 골랐다라는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함께 저와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을이라는 이 묘한 계절을 즐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쌉싸름함이 결국 달콤함으로 번지는 그런 밤 보내세요. Lady Luck has led